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들,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 잔고 확인하시고 안심하셨죠? 그 숫자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앱 접속이 안 되고 고객센터는 통화 중이고 은행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와 있다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겠냐고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 안 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3년 전인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는데 딱 36시간 걸렸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수조 원이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 시대, 2026년인 지금은 더 빠르면 빨랐지 느리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내 돈을 다 돌려줄 것 같습니까? 예금자 보호법 1억 원? 그거 믿고 계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입니다. 오늘 주제 아마 다들 거꾸로 알고 계실 텐데 구독 누르고 저랑 같이 이 지저분한 껍질 한번 제대로 까보시죠. 자, 오늘은 2026년 1월 31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금리는 여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의 부실 폭탄이 터지네에 만해하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은행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투자회사라고 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언제든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착각부터 부숴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그 말, 정말 철석같이 믿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억 원이라는 한도가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더 변하는 동안 짜장면 값은 3배가 올랐고 아파트 값은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화폐 가치로 1억 원이 과연 여러분의 노후를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막대한 돈일까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은행이 정말로 영업정지를 당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아이고 고객님 여기 1억 원 바로 드립니다 하고 현금을 즉시 쥐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피해자들이 가지급금 몇 천만 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연 단위가 걸리는 지루한 법적 공방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돈은 묶입니다.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병원비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냥 앉아서 피가 마르는 겁니다. 돈을 떼이는 것만 위험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돈을 못 쓰는 유동성 위험이야말로 진짜 공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사례를 통해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취재하면서 목격했던 건 공포의 전염 속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앞에 줄을 서야 뱅크런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뱅크런을 합니다. 당시 SVB에서 하루 만에 빠져나간 돈이 무려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의 은행 시스템은 과연 이 디지털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억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다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딱 7천만 원, 1억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90% 이상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즉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내 돈 내놔 라고 하면 은행은 절대로 그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 그게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본질인 부분지급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설마 1금융권이 망하겠어?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이 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세금으로 은행을 무조건 살려줄까요? 여기서 베일인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망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살리는 베일아웃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채권자나 예금자의 돈을 일부 상각시키거나 주식으로 강제 전환시켜서 손실을 분담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베일인입니다. 스위스의 그 거대했던 크레디트 스위스 CS가 무너질 때 일부 채권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금이니까 안전해 라고요? 금융위기가 닥치면 그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지금 2026년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 바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입니다. 예금 금리 조금 더 준다고 덜컥 큰 돈을 맡기시는 분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은행이 어디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지 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에 편승해서 무리하게 PF 대출을 늘렸던 곳들이 지금 고금리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부실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옵니다. 1억 원까지는 보호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1억 원씩 쪼개서 넣는 분들 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 받으려면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해야 한다고요. 이자는커녕 원금만 간신히 건지면 다행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답해 하실 겁니다. 기자가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발 금리만 보지 마시고 건전성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앱 혹은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딱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세요. 바로 BIS 자기자본 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BIS 비율은 은행이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체력입니다. 보통 8% 이상을 권장하지만 저축은행이라면 적어도 11% 이상인 곳을 고르셔야 안전합니다. 8% 턱걸이하는 곳 위험합니다. 둘째,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빌려준 돈 중에 떼일 확률이 높은 악성 부채가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은행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중은행은 보통 0.3% 미만이지만 저축은행은 다릅니다. 만약 이 비율이 8%를 넘어가고 있다면 그곳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자 0.5% 더 받겠다고 폭탄을 껴안고 주무시는 꼴입니다. 당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넘기실 겁니까? 셋째, 파킹 통장과 단기 예금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2026년의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3년, 5년짜리 장기 예금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든 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두셔야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다가 헐값에 나온 자산을 줍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위기가 오면 묶인 돈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에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은행 직원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창구 직원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은행의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입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품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라는 말 뒤에 숨겨진 깨알 같은 약관을 읽어보셨습니까? 후순위 채권이나 ELS 같은 파생 상품을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례, 제가 취재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손해볼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돈에 대한 예의입니다. 경제는 생물입니다. 2026년의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를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낡은 방패 하나만 믿고 전쟁터에 서 있기에는 지금 쏟아지는 화살들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단순히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킵니다. 은행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하라는 겁니다. 방송 끝나고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주거래로 쓰고 있는 은행, 특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 계좌가 있다면 포털 사이트에 그 지점 이름을 검색하시고 최근 경영 공시를 찾아보세요.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파란 불이 켜져 있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 귀찮음 한 번을 이겨내는 게 1년치 이자보다 훨씬 값진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차온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 때리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